네, 이게 사실 일광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 녹음을 이제부터 고쳤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녹화가 조금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분, 5분 가다가 제가 뭔가 설정을 뭐 하나 건드렸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뮤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이 한 번에 이게 날아가 버린 셈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림을 못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번 설명을 하면은 다시 하면은 좀 더 빨리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근데 대신에 제가 약간 생략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최대한 원래 영상이 한 1시간 좀 넘었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그 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마우스가 인벤토리 상자 내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우스가 인벤토리 상자 밖에서 마우스를 직전 상태가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은 경우를 저희가 테스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놓은 경우인데 직전 상태가 아이템을 들고 있었고 그게 인벤토리 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러면 인벤토리 상자를 하늘색 상자라고 제가 변할게요. 그리고 노란색 상자를 암호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 퀵솔시 빨강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하얀색이 제 화면인데, 이제 마우스가 원래 인벤토리가 지금 이제 마우스를 딱 놓은 시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마우스가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인벤토리 내부였으면은 그 아이템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든지 해야겠죠. 그죠? 그걸 저 이번에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제 놓는 위치에 아이템이 존재하면은 수업을 하고, 없으면 그 위치에 놓고 하는 방식이 됐던 거를 설명이 된 거고요. 여기 이 파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마우스가 지금 인벤토리의 스텝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인벤토리에서 이 동작들을 모두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동이 되는 부분들도 다. 그래서 인벤토리에서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우스를 뗐어요. 근데 뗐는데 셀렉트 스테이트가 true였으니까 아이템을 들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뗀 위치가 아예 다른 UI에 안 겹치는 경우, 이 경우, 그리고 암호창 안에 있는 경우, 퀵슬롯 안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아이템을 저희는 버리는 액션을 취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슬롯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헤드 기어, 여기는 웨폰, 여기는 부츠 1, 부츠 2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여기는 바디 이렇게 하는데, 아이템이 맞는 위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슬롯의 위치에 있으면은 일단은 그 슬롯의 타입이 이 아이템의 타입하고 맞는지 테스트를 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 아니라는 표시를 해주면서 안 보이게
아이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고, 만약에 아이템을 놨는데 이 위치에 그 마우스가 있어요 지금. 근데 슬롯하고 일치해요. 일치하면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게 슬롯 위치에 있는 아이템이, 그러니까 슬롯의 타입이 아이템의 타입하고 동일하면은 이 슬롯 위치에 아이템을 넣고, 만약에 기존에 아이템이 있는 경우, 기존에 아이템이 있던 경우는 그 기존의 아이템을 돌려보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이템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슬롯 위치 아이템이 이미 존재하면 else에서, 이거는 그거네요. 이제 내부 내에 있을 때. 그럼 이거는 축약을 해줄게요. 축약을 하고 상자 밖에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if 내부에 있을 경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은 그 나머지 애들은 사실상 이제 다 else가 걸리는 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위치에 있지 않다 라는 이제 문제 안에서 이거를 저희가 설정을 세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비창에 위치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퀵슬롯에 위치한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도 사실은 장비창과 퀵슬롯 병렬적으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if 걸고 나오면, 그 블록을 나오면 자연히 그거에 대한 else는 걸려요. else는 걸리고, 그 다음에 퀵슬롯에 대한 if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할 텐데, 일단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f 쓰고, 그 다음에 else로 해서 그 안에다가 넣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장비창에 대한 그 연동 부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디바이스 마우스 센트럴라이즈, XY 센트럴라이즈드, 디바이스 마우스 디센트럴라이즈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주고, 암.x가 있고 y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여기는 디센트럴라이즈니까 이게 암.x 마이너스 112부터 출발해서 224 플러스 16만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224 플러스 16, 그리고 여기는 14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암.x 마이너스 112, 이게 암.y,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아머의 영역이고요. 여기다 마우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아머가 이제 활성화된 경우,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이게 동작 안 해야겠죠. 여기 마우스가 여기 있어도, 그렇죠? 이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오브젝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이게 없고 이렇게만 있으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마우스 위치 체크 좌표값을 수정을 뭐 해주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사실상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워주고, 이제 인식변수 암y를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화를 하고 0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슬롯의 위치를 암호의 경우에는 조금 구분을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치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배열 안에 그 위치 차 오프셋 같은 것들을 따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더해주고 그 영역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건 지금 슬롯 사이즈만큼이에요. 그래서 아무의 일반적인 뭐 헤드기어, 그 장비 아이템, 뭐 부츠, 건틀렛 이런 거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똑같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0에서 10까지는 0에서 10까지의 이 슬롯 슬롯까지는 이거를 동일한 슬롯 사이즈로 체킹을 해주고요. 반대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더 소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작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이즈로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슬롯에 마우스가 있는지를 테스트해줘요. 체크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무 i가 이 i가 되고요. 여기가 마우스가 위치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액세서리 슬롯 중에 하나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이제 11부터 14니까 하나는 지워져야겠죠. 이건 뭐 10개 있어야 되고, 근데 11개 있어야 되고, 꽤 많이 제가 이제 설정을 해뒀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그 마우스가 위치한 슬롯 위치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스트링으로 헤드 뭐 이렇게 안 넣고 이 아머 슬롯에 이제 배열로도 충분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부가 하나의 배열 안에 있음을 사실은 추정하실 수 있겠죠. 사실은 포문을 돌렸다는 걸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인덱스가 0부터 14까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인덱스를 그 맞는 인덱스에 그 맞는 슬롯에 인덱스를 이제 넣어주는 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일단 가서 셀렉트 아이템 타입이 암 슬롯 타입에 일치하는 경우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를 봐줄게요. 그러면 아이템이 타입에 맞으면, 그죠? 이게 타입이 맞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마우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으면, 뭐가 있으면은 여기 있던 원래 아이템이 인벤토리 안으로 반환이 되고 이 아이템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그 안에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슬롯이 타입이 같을 경우가 있고 같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이템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실수로 저희가 무기 아이템을 들고 있어요. 근데 아머창이니까 무기 아이템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소비 아이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놨는데 포션이 머리 위에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약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튼 그러면 이제 심각한 오류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마우스 클릭을 떼면은 셀렉트 아이템 X, 셀렉트 아이템 Y는 그 셀렉트를 했을 때부터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한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포켓에 X, Y 위치에 셀렉트 아이템 X, 셀렉트 아이템 Y를 넣어주고, 이거는 페이지랑 카테고리 값,
이 계산된 값 z를 select n 플러스 4p를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다 select 아이템을 구조체를 다시 넣어주고요. 그리고 select 데이터를 제거해주면은 전에 select 아이템 지금 마우스가 뗀 상태에서 select 아이템이 false인 경우로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select state가 false로 변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select 아이템은 눈이 되고, 네, 만약에 quick source가 켜져 있으면은 이거 depth 설정을 하는데 지금은 큰 상관이 없겠죠. 이거를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 슬롯 위치에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지금 아머 슬롯이 그 아까 말했던 인덱스가 들어가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이 아머 슬롯이라는 배열에다가 너무 날려서 써가지고 아머 슬롯 이 있어요. 이 배열이 이제 0부터 14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15칸이 있어요. 15칸. 이게 사실상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구조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은 구조체에 이제 안에 담겨있는 스프레드 값을 구현을 해주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아마 슬롯에 기본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여러 배열을 겹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같은 인덱스가 있잖아요. 이 암호가 0부터 14까지 인덱스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 슬롯 잠시만요. 이거는 퀵슬롯 가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설명을 하면 되는구나. 네,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배열이 있는데, 이제 슬로퍼스 x, 슬로퍼스 y라고 값이 그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이 있어서 아까 그 위치가 다 제각각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 암호창에서는. 그래서 이 값을 따로 배열이 있는 거고, 이 인덱스에 맞춰서 제 0이면 이게 아마 슬롯이고, 너무 날렸습니다. 아무튼 슬롯 이게 0 슬로퍼스 슬로퍼스 x 슬로퍼스 y 이렇게 했고, 여기에 상응하는 값들이 미리 뭐 5다 혹은 약간 3이다 이 값들이 들어가 있다가 그 정확한 위치 값에 이걸 더해져서 들어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값이 구조체 안에 아이템이 있으면은 들어오고 되고, 없으면은 들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슬롯 타입도 이거랑 일치하게 되고, 네, 그 인덱스를 이제 똑같은 인덱스를 가지게 되겠죠. 똑같은 인덱스에다가 값을 미리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기어다, 0에는 헤드기어다, 1에는 부츠다, 2에는 부츠 2다, 3에는 이제 웨폰 1이다, 4번에 웨폰 2다, 5번에는 뭐 건틀렛 1이다, 6번에는 건틀렛 2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가 만약 슬롯이 타입이 같으면 으로 시작하는 거죠. 타입이 맞는지 확인을 했으면은, 아이템이 비어 있으면은 아머 슬롯 자체가 그러면 셀렉트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데이터를 제거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케이스를 제가 처리해 준 거고, 슬롯이 아이템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업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임시 변수를 생성해 줍니다. 템프 아이템에다가 am.amslot 그의 배열에 이제 am 인덱스로 넣어줍니다. 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암호창에 있던 뭐 별처럼 생긴 헤드기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별이 템프 아이템이라는 위에 구조체 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워주고 지금은 아직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am.amslot ami 이 값에다가 select 아이템 값을 넣어줘요.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생긴 걸 두고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걸 넣어준다는 소리예요.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값 있잖아요. 저희가 저장했던 임시 변수의 값을 원래 인벤토리로 되돌려줍니다. 이때 select 아이템이 가지고 있던 select 원래 위치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던 원래 위치, 아까 들고 있었을 때 얘가 처음 나왔던 위치에 얘를 가져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select 아이템 x, select 아이템 y 하고 0 플러스 4p 그 카테고리가 0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는 이미 이 과정을 체크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무기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0이고 그리고 플러스 4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elect 아이템 x, select 아이템 y의 위치의 이제 인벤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템프 아이템에서 여기 별이 돌아가게 됩니다. 인벤토리로. 그리고 select state force에서 나가게 되고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는 설명드렸죠. 근데 이렇게 나갑니다. 영역이 지금 장비창으로 옮기기를 영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를 저희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퀵소스로 옮기는 케이스잖아요. 이거를 마우스가 퀵스로 상자 내에 있을 경우인데 왜 QX, QSY, QSW 할프, QS 이치 할프 같은 거를 생성을 해줬냐? 그냥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넣으면은 길어지니까 간단히 데이터를 받아서 넣어주기 위해서 설정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크기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는 이렇게 펑션을 만들 수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없었다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일일이 and로 걸어뒀을 때는 그러니까 x가 이 위치보다 크고 x가 이 위치보다 작다, 이거를 일일이 이 스크립트 이 이벤트 안에다가 다 적어둬야 되잖아요. x가 뭐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고 and 걸고 y가 작고 y가 뭐보다 크다. 그래서 and를 4개 걸어가지고 적으면은 줄이 길어지겠죠. 그때 이게 들어가는 게 귀찮기 때문에 요약을 했었죠. 근데 아예 펑션으로 그걸 이제 요약을 해버리니까 훨씬 간편해졌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다. 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유용성을 좀 더 강조한 셈이죠, 지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퀵스로 영역에 있는 거를
체크한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이거 뭐 또 설명할 필요가 없고 0에서 11까지니까 지금 퀵슬롯이 인덱스가 빨간색으로 전에 설명한 거랑 좀 맞춰서 이렇게 해볼게요. 0에서 이제 11까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2개의 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인덱스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체킹을 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포문을 돌리니까. 근데 if flip인 퀵슬롯의 flip이 호리존탈인 경우, 버티칼인 경우를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 텍스터리 U인지 D인지 버틸 경우에는 L인지 R인지를 체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순전히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화면 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퀵슬롯을 저희는 좀 더 그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퀵슬롯이 그냥 고정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저의 시야를 가려요. 왜 애가 캐릭터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여기에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피가 달아.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왕에 그렇게 하는 거면은 드래그해서 여기 맨 위에다 붙이거나 맨 아래로 붙이거나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유저한테는 이게 보기가 더 불편해집니다. 그죠? 당연하죠? 이거를 만약에 마우스를 실수 이렇게 둬봐요. 그럼 이걸 다시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리존털일 때 모드랑 버티컬일 때 모드를 만들어줍니다. 총 4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호리존탈인 경우에요. 플립이 호리존탈인데 이때 얘는 텍스트가 다운으로 적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텍스트가 U로 적히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위에다 적힐 거고 이건 아래에 적힐 거예요. 텍스트 방향이 이렇게 적힌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 케이스를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너무 강렬해서 시각적으로 좀 거슬리네요. 아무튼 버트 이렇게 있는데 이제 텍스트의 방향이 R인 경우, L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퀵슬롯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 퀵슬롯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어차피 쓰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그죠? 들어갈 때 쓰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위치랑 확인을 하는 거죠. 방향이랑.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향을 확인해 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퀵슬롯도 각각의 이제 지금 호리존탈일 때 경우잖아요. 그러면 호리존탈일 때는 다 슬롯 X에 0부터 11까지의 11번째 슬롯까지의 슬롯 X I 값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를 뭐 32 곱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값을 그렇게 정해놨고 이제 QSY 플러스 퀵슬롯 Y 0 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Y 오프셋이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 모드가 다를 때마다 이거를 이제 화면에 맞게 설정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단 31 곱하기 31을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황금비를 적용하고, 근데 그것도 안 맞다. 그래서 그거 황금비를 곱하고 뭐 다시 나눴다가 더하고 막 이래가지고 1.48이 좀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저 버티컬리티의 경우를 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같은 방식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게 만약 버티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슬롯 x i였으니까 이게 그대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y 값으로 가야지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대신에 이 값은 QSY는 이 킥슬롯의 위치에 맞게 그리고 모드에 맞게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이 아니네요. 출발점이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의 QSY랑 이때 QSY가 맞춤 조정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간격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L일 때 R일 때 차이가 발생해요. 근데 이거랑 어차피 이 화면에서의 구현을 위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차랑 여기 있을 때 차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슬롯 Y0, 슬롯 Y1이 X로 들어가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빠먹으면 안 되는 게 이제 결국엔 이제 이 퀵슬롯 영역을 체크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i 값을 넣는 거겠죠. 이 인덱스 값을. 그래서 일치하는 위치에 있으면 퀵슬롯의 특정 슬롯 위치에 마우스가 있으면 그 위치 인덱스를 넣어준다. 어디에? myFind라는 변수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안 나오네요. myFind 펑션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다른 오브젝트에서 myFind 펑션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깔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이건 그냥 변수입니다. 그래서 myFind I 이 오브젝트 내에선 그래요. 그래가지고 XY centralized 인 경우에서 이 영역 아니면 그리고 슬롯의 이 위치면은 인덱스를 받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템 타입이 일치하는 경우, 스펜드인 경우만 저희가 퀵슬롯에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행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인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벤토리에서 온 게 퀵슬롯에 들어가려면 스펜드인 타입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펜드 타입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른 경우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렇죠? 캐시를 굳이 뭐 캐시를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 이제 추가를 하겠지만 이거를 캐시는 좀 비싸잖아요. 인벤토리에서 클릭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아주 캐시로 사는 경우가 보통은 치장하고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제 소비처럼 사용하면은 캐시에서 사도 소비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인 경우만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복되는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삭제를 하고 슬롯치에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이템의 정보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제 원래 슬롯 위치에 아이템 값을 되돌려 놓아줍니다.
근데 search 아이템이 이미 존재하면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이거 저번에 이제 강의가 통으로 날아가기 전에 설명을 이거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맥이 갑자기 풀리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일치하는 경우를 저희가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만요. 이걸 하면 안 되구나. 그죠? 잠깐 정신이 어디 간 거죠? 퀵 슬롯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있는데 인벤토리에서 소비 아이템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다 놓잖아요. 가져다 놨을 때 이제 중복되는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상지한다나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뭐냐? 원래 있던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별표라고 할게요. 근데 저희는 네모라는 아이템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는 2번이라고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제 1번은 이걸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고 나중에 얘를 지우는 거예요. 그냥 지우고 일단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지우되 이게 여기서 저희가 옮긴 오브젝트 있잖아요. 얘는 수가 안 줄어드는 경우 인벤토리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다 집어넣을 때 얘가 인벤토리에 있던 애가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퀵슬롯에 등록이 되는 거죠. 이거를 L을 클릭하면은 여기 아이템에 같은 네임이 있는 아이템을 인벤토리 안에서 있는지 체크를 해서 있으면은 아무거나 하나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방식,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넣고 얘는 인벤토리에서 지워주는 거죠. 사실 지금 설명해왔던 방식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아예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중에 뭐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오브젝트랑 똑같은 오브젝트예요. 똑같은 네모예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들어올 때 얘가 지워지면서 이 위치로 가는 거죠. 얘는 대신에 얘는 여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방식은 그러니까 서로 교환이 되는 방식인 거죠. 이 두 방식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해가 되셨으려나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인벤토리에 오브젝트가 수가 줄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퀵슬롯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근데 얘는 갖다 놓으면은 퀵슬롯의 수가 인벤토리에 있던 아이템이 지워지고 옮겨지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퀵슬롯에 있던 것도 만약에 원래 있던 오브젝트가 똑같은 오브젝트가 이제 퀵슬롯 안에 어떤 게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걔가 지워지고 인벤토리로 들어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수가 이제 평형을 이루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예 지워주면 되죠. 똑같은 애가 들어가면. 왜냐면 인벤토리는 애초에 건들지 않았으니까, 숫자는. 그죠? 얘가 개수가 0이 될 때는 여기서 지워지고 뭐 이런 방식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 어느 방식인지 지금 살펴볼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방식은 1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방식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이 뭐 이래가지고 방식이 서로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매직 마우스라는 개념을 넣으면서 그 퀵슬롯의 스크립트를 또 고친 다음에 그거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와요 하면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로이드 브레이크컨트가 그 인벤토리 처음에 설명을 했었는데, 인벤토리 생성 이벤트에서 저희가 그 선언을 했죠. 펑션을. 그래서 타겟을 파라미터로 봤는데, 제 체킹 슬롯은 이제 퀵 슬롯의 my 슬롯 i고, 그래서 거기에 퀵 슬롯을 전체를 순환을 하죠. 순환을 하는데 그 체킹 슬롯이 비어지 않은데 구조체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들어가는 이제 그 소비 아이템이나 혹은 그 스케일인 경우일 텐데, 이제 이름이 아예 동일한 경우는 같은 아이템인 거나 같은 스케일인 경우인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퀵슬롯의 값을 지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식은 지우기만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1번이에요. 그죠? 1번인데, 이 방식으로 가면은 아래로 볼게요. 그렇게 했는데 슬롯 위치에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슬롯, my slot, my find가 없어요. 비어있어요. 슬롯의 메인이 되는 이 배열의 my slot인데, 여기에다가 이게 퀵슬롯의 슬롯 아이템들을 담는 배열이에요. 근데 이게 myfind라는 인덱스에 없어요. 지금 마우스가 위치한 인덱스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템이 없으면 들고 있던 아이템을 넣어줍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아이템을 넣어주는데, 근데 원래 슬롯 위치에 아이템 값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이건 전체가 1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if else가 있는데 슬롯 위치에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이템을 넣어주고 원래 슬롯 위치에 아이템 값을 되돌려야죠.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넣어주고 되돌려 버리면 뭐다? 얘도 1인 거예요. 그죠? 얘는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오브젝트 수가 줄지 않거든요. 지금 인벤토리에서 갖다 끌어나서 마우스를 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1일 거는 당연한 거죠. 지금 소비 아이템인 것만 가져온 거라는 소리니까. 지금 셀렉트 아이템이 소비인 이상 이제 카테고리가 1인 거예요. 지금 셀렉트 오프 셀렉트 스테이트가 퍼스면은 포스로 돼서
밖으로 나가주고요. 그리고 슬롯 위치에 아이템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거에 대응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퀵 슬롯 y 슬롯이 타입이 스펜드인 경우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일단은 맞는지 체킹을 해줘야 되겠죠. 이미 들어있는 아이템이 소비가 맞으면, 왜냐면 이게 아니면, 소비가 아니면은 이제 스킬이 돼서 저게 매직 마우스에 담아주기로 했어요. 매직 마우스는 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녀석이에요. 따라다니는 녀석이라서 지금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일일이 체크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스킬 창 같은 경우에는 매직 마우스에 담아서 퀵슬롯에 넣어주는 형태로 했어요. 얘는 이제 이 스킬 창에서 이 매직 마우스라는 오브젝트에 넘겨주고 처리는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직 마우스가 이 퀵슬롯에 닿을 때 알아서 처리가 끝나요. 보통은 그 인벤토리는 얘가 알아서 여기까지 갔을 때를 다 체킹을 해주는 거고, 얘는 오브젝트 넘겨서 처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스킬 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펜드가 아니면, 타입이 스펜드가 아니면 퀵슬롯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스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킬이면은 매직 마우스에다가 담게 되는 거죠. 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소비인 경우 이제 임시 변수에 데이터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당 슬롯에 저장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그 원래 슬롯에 임시 변수에 데이터를 복사하겠죠. 예, 복이 아니라 데이터를 복사인데 이제 이렇게 1 플러스 4p select item x select item y에 템프 아이템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원래 있던 아이템을 원래 1번 방식대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가 그냥 지워져야 돼요. 얘는 건들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아이템이 이미 존재했잖아요. 그럼 여기로 간다는 소리예요. 아이템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 아이템 스택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하지 않았던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방식이 로직으로, 그러니까 그 케이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1인데 여기는 혼자서 2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 이따가 설명할 텐데 나머지는 또 1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서로 상충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걸 다시 보니까 일단은 중복되는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거를 1번 처리를 했죠. 근데 이게 같은 아이템이 존재하진 않아요. 같은 아이템이 존재하진 않는데 이제 다른 버킷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얘랑 같은 스텝을 밟아야 맞는 거죠. 여기다 여기 이거를 넣었는데 얘는 여기로 돌아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넣을 때 인벤토리에서 값을
그러니까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줄였는데 나중에 다시 더해져요. 그러면 수가 오버플로우가 된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수량이 안 맞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1번을 채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수를 한 방식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런 방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구조체를 아예 넣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원했기 때문에, 구조체 안에도 넘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템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숫자 개수가 아이템 그 구조체 안에 담겨져 있는 경우에는 얘가 3개가 인벤토리 이렇게 세트로 해서 있잖아요. 그게 막 999까지 채워져 있다고 했을 때 999개가 그대로 여기 이동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원하는 거는, 잠시만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1번 방식을 추가했던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조금 저번에 봤을 때는 이게 2번 방식을 취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막상 인벤토리에서 얘를 그죠? 얘를 여기다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999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통으로 넣는 방식이잖아요, 2번은. 이걸 없애고. 근데 이렇게 하면 뭐랄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개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 개수가 아예 안 나온 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이유도, 왜냐면 실제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 그런데 이걸 실제 아이템을 쓰잖아요. 쓰고 사용했을 때를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못한 거죠,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수정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고칠 거고, 이걸 어떻게 고쳤는지 마치 이제 데브로그 느낌으로 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때 조금 오류를 많이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보통은 이런 방식이 하긴 하겠죠, 이번처럼. 근데 명확히 2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999, 여기는 999 있는데 같은 오브젝트인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값이 합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넘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이제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문제에서 지금 다 다루기에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량 차이가 발생하긴 한다, 일단은. 이런 과정이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는 체계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오류를 고치거나 좀 최적화를 시키다가 가끔 로시코셔가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수량이 많아지지? 이런 에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 같은 이제 실수를 안 하시려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창에 매직 마우스라는 인스턴스가 없으면 나가주고요. 나가주고 매직 마우스가 홀드 타겟하고 홀드 타입이라는 그 변수가 안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마이 슬롯 타입의 그 마이 파인드 인덱스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 들고 있던 아이템의 정보를 퀵슬롯 위치에다 넣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슬롯 위치에 아이템 값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도 1번이죠. 왜냐면 얘는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 혼자만 지금 2번을 비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를 해주셔야 된다. 로직으로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확한 저의 제가 이거를 수정하면서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리 이제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암호창이나 픽슬 UI에 결쳐있지 않고 인벤토리 밖에 마우스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 경우에 아이템을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show question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쓰는 경우인데, 이제 각각 다이얼로그를 아마 자체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쓰시던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예제를 쓰셔서 다이얼로그를 쓰신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도 이제 다이얼로그를 나중에 바꾸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구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냥 여기에 어떤 게 있다 알아보기에는 쇼캐션 정도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아이템이 없는 경우가 아닐 때, 뭔가 있고 구조체일 때, 그때는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셀렉트 아이템 자체에 담겨있는 구조체 안에 오브젝트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의 인덱스가 담겨있거든요. 그걸로 인스턴스 레이어에 생성을 해줍니다. 그 인스턴스에 이제 new 아이템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제가 넣긴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아이템 구조체에 복사된 형태겠죠. 그거에다가 그거를 이제 셀렉트 아이템으로 바꿔주면 그 안에서 또 그 new 아이템이라는 것을 토대로 값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 각각의 버려진 아이템들이 셀렉트 아이템만이 지니고 있었던 고유 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뭐 옵션, 뭐 힘은 7 플러스 뭐 럭은 뭐 8% 추가 뭐 이런 것들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데이터를 저거에서 나가주고, 혹은 내가 안 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인벤토리 리턴을 해줍니다. 인벤토리 밖에서 마우스 클릭을 떼면 아이템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셀렉트 스테이트는 false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인벤토리 밖에 있는 경우도 케이스가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딱 59분이 됐는데 사실상 1시간이 됐네요. 아무튼 일단은 인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 끝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인벤토리 스텝 이벤트 외에 다른 그 인벤토리의 이벤트들 조금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하고,
조금 드로 이벤트 같이 굳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조금 살짝씩 생략을 하면서 빨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창 연동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